황선홍호의 아시안게임이 심상치 않게 흘러갑니다. 평가전부터 엔트리 구성까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스냅앤 스포츠 작가 장동입니다. 애초에 K리그에서 전술적인 성과를 갖고 있고 성적도 괜찮게 냈던 전인 김학범 감독과는 완전 다른 케이스인 게 황선홍 감독이거든요. 황선홍 감독 같은 경우에 포항에서 3시즌간의 성과는 되게 좋았어요. 포항 이후에는 성적이나 지도적 면에서 내리막을 뒀던 상황이었어요. 특히 이제 FC 서울에서는 선수단 간의 마찰, 그리고 대전 하나시티즌 감독 당시에는 성적 부진으로 이제 사임 아닌 사임을 했고, 이제 이후에 재기를 위해서 중국 연변푸드와 계약을 했는데 계약 직후에 팀이 해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백도 길고 프로에 적합한 감독은 아니었다라는 여론이 강한 상황이었죠. 선임이 된 상태에서 팀을 잘 이끌었으면 다행인데 2022년 U23 아시안컵에서 8강에서 탈락을 했는데 상대는 이제 U21 대표팀이 나온 일본에게 이제 0대3으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탈락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선수 기용적인 부분이나 이제 전술에서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팬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U24 아시안컵은 2년 주기로 열리는 대회인데요. 4년 주기로는 올림픽 본선 출전국을 정하기 위해서 그 예선의 역할을 겸하는 대회입니다. 대한민국은 최소 4강에는 늘 진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U23 대표팀이 최초로 8강에서 탈락한 사실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거는 종전 대표팀들의 성적에 비해서 확실히 낮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죠. 그 중에 가장 큰 비판을 받는 부분은 선수 기용 문제였어요. 특히 아시안컵에 데리고 간 선수 중에 고재현 선수를 계속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소속팀에서는 윙포워드나 스트라이커를 보는 선수라는 거죠. 그렇다고 엔트리 내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었냐? 그것도 아닌 게 현재 셀틱으로 얼마 전에 이적한 권혁규 선수가 엔트리에 들어가 있었는데도 황선홍 감독은 기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6월 현지에서 펼쳐진 평가전은 황선홍 감독의 논란에 기름을 부었거든요. 상대가 거친 플레이를 하는 중국이라는 점과 현지 적응을 목적으로 원정 경기를 했다는 점인데요. 결국 평가전 과정에서 부상자가 엄청나게 속출을 했어요. 포항의 에이스 중에 하나인 고영준 선수하고 독일에서 뛰는 정우영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 특히 엄원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발목 인대 파열로 5주 이상의 부상을 당했어요. 경기도 1차전은 3대1로 이겼지만 2차전은 편파 판정도 있었고 더불어서 거친 플레이로 0대1로 패하면서 이 과정에서 부상까지 당했고, 특히 황선홍 감독이 비판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부상을 당하는 과정에서 전혀 벤치에 항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서 더욱더 논란을 부추긴 게 거친 플레이에 적응을 한 게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황선홍 감독으로는 아시안게임 성적을 기대하기 힘들겠다는 이제 의견과 여론들이 되게 커지기 시작한 시기였죠. 중국전이야 세계적으로 U21 대표팀을 운영하는 국가가 많지, U23 대표팀을 운영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이나 중국 같은 성적이 중요하거나 성적에 따른 특혜가 따라오는 나라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평가전 상대를 구할 수가 없었던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지속적인 논란이 나왔던 건 전술뿐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논란이 또 있었는데 뽑으면 안 되는 선수를 계속 지속해서 뽑았어요. 성남에서 뛰고 있는 이제 수비수 이상민 선수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이 선수가 엔트리에 포함된 거예요. 축구 팬들은 지속적으로 이상민 선수의 음주운전 전력을 비판하면서 엔트리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인터넷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는 우승을 하면 병역 특례를 받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상민 선수의 엔트리 합류가 적절치 못하다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기어코 최종 엔트리에 선발을 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결국엔 이 선수를 선발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른 음주운전에 관련된 행위는 향후 3년간 발탁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까지 각급 대표팀에 선발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미 이상민 선수는 2022년부터 4번의 U23 대표팀에 소집이 되었고 경기도 계속 뛰었다는 거예요. 결국 황선홍호는 최종 명단에서 이상민을 제외했지만 정작 중요한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엔트리 변경 사유인 부상이나 질병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22명이 출전하는 대회에서 21명이 출전하는 상황에 처해버린 거죠. 더 어이없는 것은 이제 병역 특례 제도가 개선되면서 경기에 뛰지 않아도 명단에 포함되면 병역 특례를 받게 되는데, 황선홍호가 금메달을 따버리면 이상민도 병역 특례를 받게 된 사상 초유의 사례를 남기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이강인 선수의 경우도 엔트리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내한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에선 지금 이 이강인 선수의 아시안게임 엔트리에 대한 문제를 전혀 전달받은 바가 없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협회와 황선홍 감독의 말과는 달리 엔트리에 관련된 협의나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번 대표팀 멤버의 와일드카드 자체가 백승호, 서령우, 박진섭 이 선수들이 현재 A 대표팀 멤버거나 K리그에서 전성기를 달리는 선수들이고 이미 그리고 엔트리의 상당수가 A 대표팀에 선발된 적이 있는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뛰는 정우영, 벨기에에서 뛰는 홍현석, 독일 3부 리그에서 뛰는 박규현 같은 유럽 리거나 A 대표팀에서 주축으로 뛰고 있는 이강인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상의 황금 멤버에 가깝죠. 특히 이제 아시안게임 축구에서는 한 국가가 3번 연속 우승한 기록이 없는데 2014년, 2018년 2번의 연속 금메달을 일궈낸 만큼 한국은 이번에도 금메달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고 3연속 금메달을 노리고 있을 거예요. 선수들 역시 금메달에 대해서는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와일드카드로 뽑힌 백승호 선수나 서령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상무에 합격을 했고 12월에 입대 예정이지만 병역 특례를 받는다면 유럽에 진출한다거나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 박지성 선수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상무 입대 연령 마지막 선발에서 탈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근 예비군 현역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선발이 되면서 또 이제 내년으로 밀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금메달을 딴다 그러면 이 선수는 이제 그 어려움을 병역 특례로 피해갈 수 있게 되는 상황인 거죠. 독일에서 뛰는 정우영도 아직 어린 나이인데 슈투트가르트랑 3년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역시 병역 문제가 걸려 있어서 옵션을 통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시안게임이 아니면 올림픽에 와일드카드로 참가해 메달을 따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올림픽 축구에서 메달을 따는 거 우리나라는 2012년 동메달 한 번뿐이라는 점에서 그 난이도가 차원이 다르거든요. 물론 선수들뿐만 아니라 황선홍 감독 개인에게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에요. 본인의 커리어가 내리막을 걷는 상황에서 아시안게임에서 애매한 성적을 거두면서 끝나게 된다면 앞으로 프로 감독 커리어는 아예 끝나는 상황이고요. 친구 홍명보 감독이 울산 현대 감독으로서 팀을 리그 우승을 이루는 데 반해 황선홍 감독은 그런 재기의 기회조차 못 얻을 가능성이 높아요. 황선홍 감독도 그런 자신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엔트리에서 그런 무리수가 나왔을 가능성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국가대표로 나가는 선수나 감독이 지고 싶고 망하고 싶어서 나가는 선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팀이 흔들린 소식이 그것도 우리 실수로 나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스네벤이었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